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중시가 좀 조정받았고요. 아무래도 또 실적 우려, 넷플릭스 얘기를 좀 해주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4일 연속 상승한 이후 어저께도 네. 잠시 좀 밀렸고요. 오늘도 좀 조정폭이 한 0.5% 정도 내외 3대 지수가 모두 밀려왔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본격화되면서 장중이라든가요, 장 마감 이후에 좀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어닝 시즌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은 장 시작 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SX 이건 철도 회사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등등이 발표했는데요. 대부분의 공통적인 점은 기대 정도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만 어닝 가이던스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약간은 좀 부정적인 전망을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요, 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 업종의 수익 악화 이런 정도를 경고에 따라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넷플릭스였습니다. 시간에서 넷플릭스가 나왔고요. 내일은 아마 같은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관심을 모을 텐데요.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소위 글로벌 구독자 수의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00만 명 늘어날 줄 알았는데 250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고요. 특히 미국 국내, 사실 미국 국내는 미국과 캐나다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감소한 것은 또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그림 보시면 시간의 주가가 종가 장중에 보면 시간에 13%까지 떨어졌다가요. 지금 막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정도 시간에서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그 월가에서 투자 애널리스트는 상당히 좀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쉽게 넘는 구독자 수를 여태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못 미쳤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과 3분기 구독자 수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핵심은 오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독료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런 올린 지역에서 오늘 감소나거나 이게 구독자 수가 증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3분기에 리드 헤이스팅의 말대로 좀 자신감 있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실제로 그 외에 오늘 IBM 실적 발표했는데, IBM은 시간 외에서 좀 반등하다 다시 밀렸습니다. 역시 4분기 연속 매출 감소가 좀 컸고요. 이베이는 상대적으로 기대 이상의 매출, 이익 발표, 거기다 긍정적인 전망 가이던스까지 발표하면서요. 이베이는 오히려 또 2% 이상 오늘 장중에는 밀렸지만 시간 외에서는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 밖에 상품에서는 오늘 금융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 그리고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 그러다 보니 결국은 화폐 가치보다는 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금 가격이 오늘 좀 다시 좀 반등하면서 1,430달러 부근에 왔고요. 특히 헤지펀드의 뭐 최고 대부 중에 하나인 레이 달리오, 뭐 워낙 유명한 분이고 코멘트를 많이 따는 분인데요. 투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금 투자를 적극 강조한 것도 오늘 금 가격을 좀 올려가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이 뭐 1,400달러 온스당 올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회를 좀 놓쳤다, 좀 사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말씀하신 그 달리오나 이런 얘기는 뭐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네요. 좀 전에 이제 넷플릭스 이베이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초반에 뉴욕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초반이고 네. 이제 그 핵심은 이제 기술주기 때문에, 기술주는 이제 오늘부터 IBM 나왔고요. 이제 내일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주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본류는 나오지 않았으나,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미국 시간으로 보면 수요일 오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어제 밤까지 나온 거 보면 정확하게 S&P 500기업 중에 43개가 나왔거든요. 이들 기업 중에서는 84%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레피니트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0.3%를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실적과 남은 450여 개의 전망치를 계산을 하면 뭐 엑셀로 계산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0.4% 정도 전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의미는 없지만 현재까지 발표한 43개 기업만으로 보면 발표한 기업은 이익은 8.6%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것은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만 나오면 주가가 많이 여전히 하반기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다수는 아니지만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드 연세 있으신 분이나 기관 투자가들이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IT 쪽인데요.
레피니티브 기준을 보면 2분기에도요. 기술주는 이익이 마이너스 7.6%입니다. 그러니까 7.9%인데요. 이걸 제가 이 화면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S&P 500의 섹터 11개의 분기별 그리고 연간 올해 내년까지 이익 전망인데요. 크게 봐서 빨간색이 기술주인데요. 2분기, 3분기까지 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비메모리, 메모리에서 어저께도 질문하셨지만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4분기까지 이익이 감소고요. 일부 의견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주가는 많이 올라간 것일수록 오히려 이익 전망은 지금 부담스럽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섹터, 헬스케어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때는 이익이 2분기부터 계속 증가하고요. 필수 소비재는 2분기까지만 견디면 하반기에는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게 돈을 벌겠냐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그런데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요. 국내 섹터들은 그 가운데 좀 좋아지는 섹터가 있습니까? 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11개 섹터로 나눈 것이 네. 아니라 전체 한 20개 정도로 예. 대분류, 중분류 하는데요. 뭐 쉽게 제가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면 더 쉽게 예. 설명드릴 수 있는데 굳이 섹터별로 해서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거는 한 20개 섹터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게 올라가는 거는 증권업 중에 하나 유일하게 올라가겠고요.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자동차 업종이 네. 되겠고요. 규모는 작지만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하는 거가 조선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게 보면 조선 하나, 조금 크게 보면 적극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조선 정도가 그나마 조금 개선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 특징주 또 국내 증시하고 좀 살펴볼 기업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네, 오늘 기업이 아니라 ETF로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앞서 이제 금 얘기가 나왔기 네. 때문에 금을 바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규모의 ETF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S&P 500을 추정하는 것이 SPY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GLD입니다. 그래서 이게 골드, 그러니까 금 가격을 그대로 추정하는 것이 GLD가 되겠습니다. 한 주당 가격은 한 150달러 정도 하는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금이고 이걸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요즘 뭐 한국 경제가 어떻다, 주식이 어떻다 하면서 저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달러 통장이 또 뭐 장고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점은 금이랑 달러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한국으로 제가 돌아오면 한국은 진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GLD를 직접 사는 것 포함해서 한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 통장도 있습니다. 금 통장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 통장은 1,000원어치도 살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매매했을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KRX 금거래가 있겠고요. 거래소에서 금 ETF를 살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금 선물도 할 수 있겠고요. 금을 역시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금은방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사거나 팔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에 대한 매매 수수료, 팔 때의 과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면 이제 GLD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건 해외 주식 계좌를 또 어찌됐건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나 MTS에서 지금 오늘 바로 9시부터 살 수 있는 것이 금 선물 ETF가 있습니다. ETF가 있는데요. 그거 코덱스 골드 선물 132030입니다. 이 화면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 여기 가로 열고 H가 들어있거든요. 예. H가 들어있기 때문에 환 해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분은 이제 금을 사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변동이 있으면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또 이런 것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때는 반드시 PB분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글로벌 시장의 자산 가격 가운데 유일하게 오른 건 금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금 관련돼서 오늘 이제 ETF 소개해 주셨죠.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